일단은 그 왼쪽이 이전 평가 기준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2026년도 평가안 기준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변경된 거나 신규로 이제 생겼을 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운영 규정이 1번이네요. 운영 규정. 운영 규정을 충실하게 마련해서 비치합니다. 이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충실하게 마련한다. 내용이 되게 자세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11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게 신원 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좀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거를 보면 평가 방법은 현장 기록 전산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채점 기준 1점, 운영 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 근데 위에 보면 충실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충실하게 충족해야 되겠죠. 자, 확인 방법. 23년도 재가구 평가 매뉴얼 직접 평가 결과가 와인 기간. 와인 기간은 이전 그 운영 규정이 있어서 점수가 나왔던 기간은 공단에서 확인해가지고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여기 전산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구비 및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까 11개 항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부들이 충실하게, 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충실하게 마련한다는 건 여기 이제 각각 항목들이 제목이거든요. 이용 정원 모집 방법 등에 대한 사항, 요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 정원, 뭐 온오프라인 어떻게 할 건지, 기간에 맞게끔 잘 적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확인해야지 점수가 1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변경된 거 있나 봅시다.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평가라고 되어 있는 말 문구만 다를 뿐 사업계획서는 그대로 있네요. 근데 여기 내용에 연도별 사업계획서 예전에는 필수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필수사항들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기간 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 분야를 꼭 세부 사업계획을 넣어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에 기간 운영,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직원 관리에 대해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포함을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시던 대로 하되 이런 제목들을 기간 운영 세부 사업, 세부 서비스 제공 세부 사업, 직원 관리 세부 사업, 뭐 직원 교육 세부 사업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기표 적용 기간을 보니까 평가 시행세칙 공고월에 다음에 인 2026년 1월부터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부터. 근데 사업계획서 언제 쓰죠? 보통 전 해, 뭐 12월 달이나 11월 달 이제 보통 쓰잖아요. 예산하고 그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부터 올해 이거 준비해가지고 다음 사업계획서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방법을 보니까 평가 당일 확인이 안 되면은 불인정하고, 그리고 요 세 가지 분야에는 시설 및 설비 관리, 그 다음에 기간 행사,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 제공 내용과 프로그램, 직원 관리에는 보수, 복지제도, 직원의 직원 교육들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내용 자체가 세부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좀 잘 작성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같은 경우에도 단순 프로그램 계획만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작성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신설됐네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보수교육 참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점수 2점이고요. 전문성 강화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해서 공단 대상자 중에서 여기 보면은 지표 적용기간이 25년도니까 25년도에 이거 다 되게끔 하는 게 2점 적은 점수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 대상자는 홀수년도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올해 한 해 25년도 한 해 동안 보수 교육을 잘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하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년 이상 근무 비주권 비율 삭제됐고요. 근로계약 보수 임금 받는다 이거 면담하는 거 삭제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니까 직원이 담당 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 규정과 급여적용 지침을 숙지한다. 이거 원래 예전에 면담에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둔 것 같아요. 보면은 급여적용 지침이 원래 기존에는 10개 항목이었는데 이걸 12개 항목을 배치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서 그 교육을 해서 면담을 했을 때 각 주요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운영 규정 교육, 그 다음에 인수인계 교육, 그 다음에 직원 지침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교육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기준 2번,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 운영 규정 교육을 시행한다에 대한 기록,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하고요. 그리고 2번, 3번 신규 7일 이내 교육 실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적용한다고 이제 지표 기간이 되어 있는데, 기준을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지침도 이전 평가 기준으로 충족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주고, 부분 점수를 일단 주는 걸로 이제 충족하고, 대신에 이제 2개가 늘어났으니까 2개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확인하죠. 그래서 급여정 지침 기존 10개 항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개인정보 지침까지 있고, 기타 추가 2개 지침은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고충 처리 지침, 이 2가지는 어차피 이전에 점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했는지 자료까지 확인하는 것은 평가 당일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퇴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기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신규 직원은 일주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규정 지침, 그 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상태,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 부분들까지 초기 7일 이내에 신규는 교육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되고, 시설장이나 사무원 사회복지사 등 직접 급여 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 시작일을 급여 제공 시작일로 해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을 똑같이 예전에 한 것처럼 하는데, 요걸 좀 세분화해서 급여 제공 지침 중에서 감염 및 관리 지침, 욕창 및 관리 지침 같은 경우에는 면담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파악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거 질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면담을 해서 점수가 되고, 만약에 기준 1번이 아예 이제 지침 자체가 없다, 그러면 아예 면담을 제대로 하더라도 점수를 안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단 지침이 있고 운영 규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면담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원 권익보호는 분리하고 신설했는데, 여기 보면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위해서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 앞에서도 이제 지침이 인권보호 지침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는데, 점수가 2점입니다. 기관 자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체 홍보죠, 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노력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노력하느냐는 밑에 나올 거고요.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그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한다. 어떻게 안내했는지에 대한 확인 사항을 기록하고, 직원들은 인권 대응 지침을,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알고 있는 것을 또 면담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부분 점수를 해서 점수를 하는데, 일단 포스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포스터를 기간 내에 부착하고, 그다음에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기관 자체 교육, 주기적인 수급자 안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게시판 이런 데다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급여 제공 계획을, 급여 계획을 체결한 수급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요거는 이 부분을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수급자에게 우편, 문자, 이메일, 비대면, 이렇게 또는 대면으로, 대신에 여기에 관련 자료들은 이렇게 기록으로 확인을 하게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3에서 직원 시설장이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확인하는 그 내용 자체가, 폭언, 폭행, 상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기부의 행위 제공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직원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기간 조치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요 4가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직원과 면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면담이 그냥 일반적인 면담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면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생각보다 이거를 공부하는 거하고 말로 하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말로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글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1대1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이걸 맞춰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저는 두세 달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안이 나왔으니까 9월 달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면담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면담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묶어서 우리 그 평가 컨텐츠님 주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강의 보시고 꼭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4대 보험, 5대 보험 가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던 것들인데, 이제 직전 정기 결과 평가에 대한 가산금을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번 평가랑 크게 다른 게 없이 5대 보험료 확인하고 평가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뭐 복지 포상이나 환경 개선 이런 내용들 또 원래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거 직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 내역이 80% 이상인지 확인하는 내용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예전 평가에서 줬던 그 가산금을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다음 평가, 26년 평가가 끝난 다음, 그 다음부터 가산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평가 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 많이 잘 모르시는 게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 제도, 연금 제도하고 기관 자체 운영 둘 다 가능합니다. 예, 기관 명의의 퇴직금 통장을 운영해서 확인할 때 이체 확인증으로 확인하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간소화된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내용이 보면 일단 직원 권익 향상으로 복지는 합쳐졌고 이것도 분리통합해서 직원 권익 향상으로 다 분리통합됐고, 그리고 위생적인 급여 삭제가 됐네요. 예, 위생적인 급여 삭제. 오케이. 시설 기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 삭제가 됐네요.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요거 보면은 유리문 충돌 방지 표시, 원래 이제 요양원에서만 표시가 되어 있던 내용이 주간보에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이쪽에 표시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인지가 떨어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에 부딪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치지 않게끔 현장 확인하고, 환기 수칙에 따라서 환기를 실시하는데 매일매일 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점검표를 현장에 비치한다. 요거 아마 그 아래쪽에서 나올 테지만 그 층마다 아마 배치가 돼야 될 거고 실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수급자 쾌적한 환경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현장 면담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요 환기 수칙도 면담, 그 다음에 요것도 면담, 여기 양쪽으로 해서 확인이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까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방법을 보니까 구조적으로 자동 열림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에는 자동 열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로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픈형 주방은 칼과 위험물품 있는 수납 공간의 잠금 장치, 가스 밸브 안전 장치 확인을 해가지고 오픈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좀 더 세세하게 평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수급자 눈높이 150cm 사이에 충돌 방지 표시를 부착해서 통유리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지 않게끔 최대한 하라고 되어 있고, 환기 수칙 같은 경우에는 매일 최소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했는지 면담을 확인해서, 요거는 실제로 하지 않으면 대답이 안 나오겠죠, 어르신한테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기하게끔 하고 그 일지를 점검표로 비치하게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원래 요양원 쪽 기준을 이쪽에다 적용을 한 겁니다. 원래 보시면은 여기 공지사항에 입소형 장기환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에라고 되어 있죠. 원래 입소형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은 요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평가 어쨌든 들어왔다. 예시표 어렵진 않습니다. 서류 쓰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 세부적인 건 평가 권팀장에서 안내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기저귀 교체, 식사 시간 이후에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급자가 또 춥다고 했을 때 조치 사항들 면담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 대부분 수급자 같은 경우에 인지가 어느 정도 있는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를 이렇게 막 그 실제 사무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보관할 수 있게끔 잠금 장치 수가 있고, 그리고 너트분하게 퍼져 있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게끔 김영명으로 시다 그러면 김땡명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개인정보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끔 하라는. 생각보다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좀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뭉쳐서 평가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합쳐졌죠. 아까 위쪽으로 합쳐졌고, 소급자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 환경을 한다. 원래 있던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점수가 4점으로 늘어났죠. 여기 보면은 안전 혼잡이 설치한다, 낙상주의 안내 표지를 한다. 이것도 원래 요양원에 있던 평가 방식을 좀 더 가져와서 이제 했고요.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근데 문턱을 제거했던 거에서 문턱뿐만 아니라 적재물까지 제거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까지 확실하게. 왜냐면 대부분 이제 이걸 표시한 이유는 그럴 수 있어요. 주간보호는 프로그램실 겸 물리치료실을 보통 많이 하는데,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뭐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표시를 한 것 같아 보이고요. 낙상 고위험 대상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 면담을 직원이랑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고위험 대상 그 기준들, 어르신들 인수인계 할 때 어르신들 상태나 이런 것들 부분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걸 면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직원이 도움을 두고 보조도구 사용법에서 안내를 했다는 걸 또 수급자한테 면담을 해가지고 이것도 확인하게 돼 있고, 직원들 낙상 예방을 위해서 수급자 이동법을 속지를 하고 있어서 요거를 의자 휠체어 의자 요런 부분들, 이것도 원래 요양원에 있던 것들을 가져와서 시연하는 것까지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낙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살펴보겠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거 그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점수가 4점입니다. 안전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기능성, 그냥 그 흡착식으로 되는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고, 낙상주의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목욕실 같은데 붙여놓는 거. 그 다음에 평면도를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 아까 시설 기준은 삭제됐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평모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끔 해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해서 요 내용이 실제 삭제된 게 아니라 합쳐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 턱이 있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완만한 경사 처리를 했는지, 소급자 이동 경로에 적재물이 없는지 환경을 다 치워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상 위험자 소급자 구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위험 소급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는지 면담을 해서 실제로 어르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낙상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점수를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자한테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부축을 해주는지, 워커나 지팡이 사용 방법을 안내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양손교육 매뉴얼에 있는 그 휠체어에서 이동하는 그 항목들을 시연하게끔 해가지고 그 정말 이 평가를 뭔가 이렇게 실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죠. 자,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낙상에 대한 내용들 쫙 붙여놨죠. 점수를 크게 줬으니까 꼭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실시합니다가 밑에 이쪽에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로 명확해 됐죠. 명확관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고요.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이 있고 재난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때 훈련 사진까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 대응 방법, 그리고 소화기 작동 방법을 직원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거를 면담하고 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직원이라고 하는 것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든 직원이라는 게 기준 1번에 있나 봐요. 여기 보니까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거 지금 실제 보면 참가자 명이 있죠. 그 참가자 명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지 되고,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는 거니까 사진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그 훈련으로 만약에 대피를 했다면 대피까지도 돼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건 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등 그리고 이쪽 자연재난하고 인적 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뉴얼에도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같은 경우에 직원 퇴사일이 포함된 반기에 해당 직원에 대한 훈련 실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 기간 내에 있는 소화기나 소화전, 소화설비 작동 방법을 숙지하는지 시연을 하고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는 아마 밑쪽에 있겠죠. 응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3점인데 응급상황에 대해서 담당 역할이나 비상체계까지 좀 명확하게끔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요거 알림 장치를 화장실이라고만 표시 안 하고 칸마다 알림 장치를 하게끔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의 종류에 대해서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에 대해서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급상황 매뉴얼에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대처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신의 담당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해서 실제 응급을 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낙상 방지 시에는 이렇게, 질식 시에는 이렇게, 경련 시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평가 그 본팀장이 숫자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11번 시설 안전,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점검한다. 원래 이게 계속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냥 명약관화 정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점검하고 화재 위험을 제거해라. 그래서 점검 일자, 점검 내용이 있으면 인정하고 필요한 안내도 만들어서 붙여놔라. 이걸로 점수를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평가 내용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크게 다르지 않고, 필요한 안내도 각 층별로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과 그 환경 점수 이게 주게 돼 있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점수 1점짜리로 변경이 됐고요. 기간은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제도 발전, 서비스 품질을 향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 경영 실태 조사, 신체 기능 재활 전문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요거 신설이 된 게 꽤 있네요. 보면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 같은 경우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포털에 등록한 내용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이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형 제도 발전과 품질 향상을 관련해서 참여 이력을 확인하는데, 치매 전담실, 통합적인 서비스 이렇게 공단에서 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예전부터 있던 거고, 기관이 수급자 기능 재활을 위해서 기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워킹 레이를 위한 각기 프로그램, 재활 소독을 통한 근육 운동, 뭐 슬링을 이용한 뭐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추가를 하면은 점수를 몇 점, 0.3점을 주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점수가 되게 짜네요. 자, 그리고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3점을 줬는데, 건강검진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하는 것들 요 다 맞게끔 확인을 하되,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볼까요?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 여부가 EDI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종이로 보지 않고 EDI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신규 직원이 입사 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통보가 제출할 때 해당 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축적한 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건강검진인데, 이전에 이제 줬던 건강검진 점수에 비해서 1점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 직원 같은 경우 근무 시작 일자까지 모든 직원은 매년 실시를 해서 요걸 안 하면 점수를 좀 더 크게 주는 걸로,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강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염관리. 그 소급자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관리를 하는 게 4점이에요. 기존보다 이것도 2점이 늘어났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감염관리를 할 때 소독 멸균 일자, 이렇게 날짜가 이제 소독 멸균 일자 원래는 뭐였죠? 요거 멸균 일자로 있었죠. 일자였는데 자리를 바꿔야겠죠. 소독 멸균 일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간호비품 소독 일지를 작성을 하고,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 일자, 구입 수량, 사용 기한 등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소독 분기별 1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유형, 대응 수립 및 운영, 이거를 면담까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식품, 식당, 조리실 위생 관리를 점검 일지를 확인해서, 그리고 현장까지도 확인한다는 거.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과 합쳐서 점수가 커졌어요, 감염 관리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회용 간호비품 관리대장은 다음에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기관에 구비된 기구물 확인해서 간호비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일자, 구입수량, 사용기간을 관리대장에 작성하되, 멸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써서 좀 명확하게 확인해라, 소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그 소독 멸균을 요하는 간호비품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모품으로 이렇게 이게 돼 있는 알코올 솜 밴드 등을 제외하고 뭐 서랍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회용 간호비품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내 소독하는 거 원래 했었잖아요. 그거 추가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행 감염병에 대한 내용을 2023년도 장기화 기간 안전 감염 관리 매뉴얼 2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간에 맞게끔 하라고 하니까 최대한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삭제된 게 되게 많아요. 합쳐놓은 거죠, 다. 이렇게 한 거고. 자, 수급자 존중. 수급자와 보호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점수 4점이나 줬어요. 모든 수급자 상담을 분기별 1회 실시를 하는데 이때 이제 상담 지간 명, 뭐 상담 대상자 명, 가로치고 관계 이렇게 이제 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점수를 4점이나 줍니다. 이런 것들 잘하시면 점수 잘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고 상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 소통 내방 방문 전화 상담 요거 다 괜찮지만 SNS 정보 제공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않고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담일지에다가 뭔가를 쓸 때 서로 이야기하는 구어체 같은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요거 결과 반영하게끔 의견 수렴 결과 반영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전이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이런 것들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는 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점수가 커졌으니까 이런 것들 잘해가지고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소통력도 통합이 됐고 이거 기간 정보 게시는 원래 있었던 거긴 한데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점짜리인데요. 기간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있죠? 공단 블로그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업로드를 할 때 우리 공단 사이트 로그인하면은 특별자치도 이런 그 시군구 클릭하는 항목들 그런 거 다 넣는 항목들을 그 최신화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최신화 시키고 그리고 장기형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우리 기관 내부에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제 업로드 하면은 그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등록하라는 거 한 번만 등록해 주시면 1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6점이에요. 노인 인권 한번 깎여버리면 A는 물 건너가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노인들에게 노인 인권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기록과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은 노인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면담, 노인 인권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현장 이렇게 기록 면담 현장이 다 일체화되게끔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현장부터 기록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 요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포함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수급자에게 8가지 욕창 낙상 탈수 예방 이런 그 안전관리 지침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설명하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전 평가 때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요걸 꼭 실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면담으로 수급자에게 확인하죠. 자, 이렇게 반기별 1회 실시, 노인인권교육 반기별 1회 실시와 그 다음에 4번의 감염 예방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월부터 확인을 하는데 감염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기록에서 한 번 더 확인하니까 요거 기록들을 모아놓고 카테고리화해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기록들 새로 생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특히 교육 기록지, 교육철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것도 카테고리화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노인 권리 보호, 학대 유형, 학대 예방, 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이 촉진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 학대 신고 기간 안내문은 낙상 예방 그 안내문, 그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지침 안내문, 그 부분들까지 다 게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묶어서 게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급자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면담을 확인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인권보호 합쳐졌죠? 네, 노인인권보호 통합해서 합쳐졌고 자, 그래서 점수가 한 번에 크게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됐고 그 외에 이제 급여 제공 계획, 욕구사진, 욕창, 낙상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이제 좀 변경되고 원래 있던 거니까 하던 대로 하되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구강 상태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요양원에서도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기피식품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기피 배품, 그다음에 희망하는 욕구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욕구 사정 9개 항목으로 그렇게 해서 좀 세분화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구 사정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욕구 사정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 그걸로 아마 우리 그 평가권 팀장이 아마 이야기를 한 번은 했던 것 같고 또 아마 다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구 사정 같은 경우에 대면하여 실시하면 원리 운축을 하고 그리고 신규 소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자 낙상,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가 또 6점이에요. 그래서 욕창, 낙상, 인지 요거 반기별로 지금 체크하는 게 바뀌었죠. 그래서 반기별로 변경되는 부분들 2026년도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기록들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제대로 하셔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점짜리니까 좀 세부적으로 틀리지 않게끔 특히 날짜 조심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욕구 사정, 개별 욕구를 반영해서 급여 계획을 세운다. 이거 계획이네요. 계획은 4점짜리로 그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 낙상, 욕창 인지 평가를 포함해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 계획을 세운다. 요거 원래 있던 건데요, 사실은 있던 건데 그거를 또 명확화했기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게 일반화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급여 제공 계획을 통보하는 것까지 기록 전산으로 다 확인을 하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모든 급여 제공 계획을 해당 급여 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요거를 가지고 수립을 해서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도 이거 한 칸 한 칸이 사실 저희 유튜브 영상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라올 때마다 잘 보셔가지고 점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 제공 계획으로 통합해서 점수를 다 두껍게 많은 점수를 주면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약품 관리 2점이고요. 지금 보면 의약품 잠금 장치, 그 다음에 약품의 사용 기간, 보관 상태, 폐기일자, 요 폐기일자까지 해가지고 적절한 투약을 제공하는 것까지 면담으로 확인하고 기록 현장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같은 경우에는 약품의 보관 상태 기록, 분기별 1회 점검하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 현장과 면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 냉장고 보관해야 되는 그런 약품들 그 특정 장소나 이런 보관함에 자금 장치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작성을 할 때도 해당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한 경우 저기 인정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가능하다면 간호사 선생님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주야간부 22번 신체 기능 프로그램 되게 중요하죠. 그 주간보호센터의 꼭 프로그램입니다. 신체 기능 프로그램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가 아니라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요 필수 사항들을 넣어서 작성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주 3회 이상 여기 계획을 짰으면 거기에 따라서 3회 이상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해서 연 1회 이상은 신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변경해서 반영해라. 요게 점수가 총 4점입니다. 되게 크죠.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계획이란 부분들이 연간 계획의 작성 일자는 해상 회계연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 작성 일자라고 하는 부분이 회계연도에 포함이 된다는 게 직전 연도 12월 다음 연도 프로그램 계획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년 프로그램 계획을 12월에 짜는 거는 인정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먼저 요게 연간 계획이 수립이 되고서 뒤에 실시가 돼야 되지 실시가 된다 할지라도 계획이 없으면 불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 의견 반영 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를 비교를 해서 프로그램 계획서 비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그 이전보다 좀 바뀐 점이 원래는 어때요? 변경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일지만 변경이 되어도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프로그램 계획서를 변경하다. 그럼 변경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뜻이잖아요. 그것까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니까 요거 주의해서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지기능 프로그램도 4점인데 나머지 다 대동소이할 거예요. 다 대동소이한데 내용 자체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계획서를 인지 프로그램 계획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그 계획서가 변경되면 변경 계획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프로그램도 똑같이 4점이에요. 그럼 프로그램만 벌써 12점이죠. 이것도 대동소이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횟수만 다르죠.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적용한다. 원래는 이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였을 건데 월 1회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작성을 해서 26년 1월부터는 확인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그 외에 반영 여부도 똑같이 프로그램 계획서 기준으로 확인을 하니까 프로그램 계획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리고 사업 계획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12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자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회복 훈련을 계획 수립합니다가 추가됐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회복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잔존 기능을 위해서 그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 훈련을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기본 동작 훈련, 신체 기능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요거에 맞게끔 수급자에 따라서 한 가지 이상 기능 상태에 맞는 세부 제공 내용을 작성한다. 요거를 급여 제공 계획서에도 작성을 하고 가능하다면 기능 회복 기록지 계획서 요런 계획서를 따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도 되고 요렇게 해서 실제 진행을 해라. 요게 점수 2점입니다. 네, 요거 작성란이 나오고요. 요것도 세부적인 거는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자립 능력 유지를 위해서 개별 기능 회복 훈련을 실시합니다. 아까 계획만 얘기했는데 기록까지 한 번에 제가 아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총 5점짜리네요. 그래서 수급자 건강 상태에 맞는 신체 기능,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훈련을 진짜 진행을 해서 누가 알고 있다?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르신들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각각 훈련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죠. 이동 서비스 수칙을 마련해서 수급자 보호자에게 알립니다가 4점인데요. 이동 서비스 수칙 당연히 있었죠. 있어야 되고 차량 운행표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 증서 가입기간 유효하는 거 여기 보시면 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유효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서비스 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서비스 수칙을 알고 이동 서비스 제공하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그럼 이동 서비스 수칙에 대한 내용을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이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점수를 하고 그리고 이동 서비스 수칙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도 아예 면담을 잘 하더라도 점수를 안 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면담 내용 추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미리 9월부터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 다음 28번 사례회의입니다.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점입니다. 사례관리회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하는데 참가 직원별 의견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참석자 명에 대해서 하고 각 직종별로 최소 3인 이상 각 직종별로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고 사례관리 회의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선정 사유를 해결했냐? 그러네요. 선정을 했을 때 왜 이걸 선정했는지 그 선정 사유를 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해결 시에는 추가 조치 계획이 되게끔 이렇게 완전히 반영까지 분리해서 점수를 4점으로 늘렸네요. 자, 반기별 1회 이상 직원 의견 서명 총 3인 이상 각 직종 이상 1인 이상 참여를 하고 요거는 26년 1월부터 적용하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례관리 반영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까지 이제 변경했잖아요. 요거는 26년 1월부터 실시를 해서 미해결, 해결 이런 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 이 하반기 사례회의를 안 하셨으면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습을. 이렇게 지금 연습한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이 안을 보고서 좀 연습을 했다 하면 되는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 운전사는 필수 참여 직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직종들 참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시설장 사회복지사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되 인력 비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미참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네, 인원수가 어쨌든 10명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그 확인을 해서 3명 이상이 회의를 하게끔 돼 있고 사례회의를 단순히 경험 공유나 단순 보고 회의는 하지 마라 라고 돼 있고 사례회의답게 사례 관리 계획을 세워서 회의 종료 즉시 30일 이내 급여에 반영을 하고 선정 사유 해결 여부를 평가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한 날짜하고 사례회의 해결 여부에 확인하는 날짜하고 좀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맞춰서 하고 한 번에 사례회의를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정도를 확인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내용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서 다 전문가들인데 부적절한 단순한 서비스 제공 반영에 대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번에 요양 같은 경우에도 사례회의 점수 안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긴 했었는데 이 주간부에서도 요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변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세부적으로 아마 강의를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권 팀장이. 자, 그다음에 외부기관 연계라고 해놨죠. 응급 의료 처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연계하는 거, 요 연계 기록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계 기록지는 연계한다라는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르신들 퇴소 후에 서비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우리 기관에 오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 기록지 되게 잘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의료기관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한다는 거 원래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될 것 같고 주야간부 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 동행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받았다면 그 내용들을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정도에 기록을 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요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기관 연계로 다 통합을 해서 저렇게 됐고 삭제됐고 자, 환절기 건강관리를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을 강제화한 거죠. 요거 요양원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독감을 매번 하는데 이것도 아마 26년, 27년, 그렇죠. 바로는 아니네요. 26년, 27년 제과급여 정기평가는 1번은 그냥 바로 점수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 있다고 하니까 2번 평가 때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겠네요. 자, 수급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4점 식사 간식. 자, 수급자의 이거 좀 뭔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은데 영양 상태 및 신체 상태를 적절히 고려해서 수급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욕구 사정을 통해서 기피식품 파악하죠. 예, 파악한다고 아까 신설돼 있었고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식사 만족도 조사라는 거를 기록해야 되네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급자 식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를 수급자에게 면담한다. 여기는 음식을 참 잘해.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4찬 식단표를 게시하되 주 1회 이상은 일식 5찬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 이거 진짜 빡빡하네요. 주 1회 이상은 일식 5찬의 식사를 제공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기입을 밑을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기피식품 욕구사정 아까 확인하라고 계획 확인했고 기피식품 없는 사람들은 꼭 기피식품 없음으로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급자 대상으로 파악 면담을 해가지고 식재 이 부분들 기록해놔라. 식사에 대해서. 그리고 인지 기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자 대상으로 실수를 할 수 있다. 어쨌든 기록은 무조건 해라. 그리고 건강 상태를 활용해서 간식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이걸 또 확인한다.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급자 면담하는 거 확인하고 수급자에게 또 확인을 했을 때 여기 만족한 노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야, 이런 거. 그리고 일식 4찬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기준 6을 보면 일식 5찬 중에 추가 한 찬은 영양사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식단표에다 수기로 추가 작성한 경우 인정하고 누적된 기록을 확인한다. 수기로 추가 작성하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식 4찬이 영양사가 작성 식단표에 수기로 뭘 더 추가로 줬다.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6, 27년 제가 그 평가까지만 일식 5천을 월 1회 제공해도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하겠다. 그래서 월 1회 이상이라도 추가적으로 쌈채소, 오징어 젓갈 등 이런 거 반찬으로 되어 있는 걸 또 추가해라. 그리고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은 재료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세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점수가 4점이기 때문에 요거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 연구해가지고 점수 잘 맞아야지 A 맞을 수 있겠네요. 아하, 빡빡하네요. 그리고 이제 32번 급여 제공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6점을 줬습니다. 야,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결과 병기적 평가를 반기변 한 번씩 평가한다. 요양원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고 요걸 반영해서 재작성해서 보고해라. 연동해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장기요양 제공 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원래 상태 변화 기록지를 충실하게 기록한다. 이거 원래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기별 1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 입소월이 속한 반기 미실시 A 인정 같은 경우에 다음 해부터 진행하니까 내년부터는 이거 반기별로 계속 급여 제공 계획 세우고 결과 평가하고 계획 세우고 결과 평가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라. 예시로 20년도 상반기에 1월 6월 달까지
입소를 했다면 26년 하반기부터는 실시 여부를 확인해서 변경해라. 요런 내용입니다. 요. 그리고 수급자 상태 변화가 없을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 근거를 작성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 전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점수가 높아요. 몇 점이에요? 6점. 반기별. 이게 개수가 합쳐지고 삭제된 대신에 굉장히 하나 틀리면은 점수가 크게 깎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서비스 결과 수급자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해서 안내한다라는 거, 요거 보호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 이거 시설장과 면담으로 확인하는데 요거 이 안내하는 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거 안내하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요거 1점으로 됐고, 그 다음에 34번 급여 만족도, 수급자가 만족하느냐 3점이나 줍니다. 식사 프로그램 이동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겠죠. 자, 요것도 3점이나 되니까 평소에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평소에 어르신들한테도 질문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주간보호 평가 매뉴얼 훑어보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평가 잘 받으실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세부적인 거는 저희 그 평가 권팀장에게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다뤄달라고 이야기를 해둘 거고요. 저는 국회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